성중실록 197권 성중 17년 11월 2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알타리 중추 마천리 등 7사람이 내주하였다. 성중실록 197권 성중 17년 11월 2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병조에서 내년 정미년의 춘등 강물을 개품함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찬송 등은 의논하기를 세종조에는 흉년이 들면 강물을 정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하루 이틀 작은 강물을 하면 가합니다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강물은 중한 일이므로 정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심에는 의논하기를 강문은 군주를 훈련하는 것이니 진실로 국가의 큰 일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었던 나머지에 비록 지금 농사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백성이 곤란하니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강문은 국가의 대사이므로 만약 흉년을 만났다면 억지로 할 수는 없겠으나 조금 풍년이 들었으면 강무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강문은 큰 예인데 근래에 국휼과 흉년으로 인연하여 패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백성과 군사가 상냥하는 예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비도 허술합니다. 청컨대 일수를 줄여서 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각간도의 군사만 불러서 4, 5일을 강무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사냥하는 예는 위로는 건두를 위한 것이고 아래로는 무사를 익히는 것인데 근래의 흉년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그 예를 피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금년은 풍년이 들었으니 정지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백성들이 빚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혐의한다면 부실한 군사를 골라 징집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춘등 강문은 농사에 방해될까 염려되니 추수 후 9, 10월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강문은 피할 수 없다 하였다. 건두는 제사 때 두기에 담는 말린 고기를 말한다. 성주시록 197권 성주 17년 11월 2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니 승지들이 들어와서 이를 아뢰었다. 성조실록 197권 성조 17년 11월 3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최간이 아뢰기를 지리학은 비록 불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글이 인본이 없어서 그릇된 것을 그대로 전해오고 있으니 쓸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교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헌납 김호가 아뢰기를 조가는 참상은 30삭, 참외는 15삭에 가자 하는데 내 응사만 1년에 2작업을 받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응사는 장번하게 매우 괴롭기 때문에 살을 써 이같이 하는 것인데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지리스를 교정하는 일은 술가의 유이다. 최호호는 말한 것도 9일에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하물며 문신 대간이겠는가. 무리가 이를 비난하였다 하였다. 참상은 조참에 참여하는 종산품 이하에서 6품 이상의 관원을 총칭한다. 참외는 조참에 참여하지 못하는 7품 이하에서 종 9품까지의 관원의 총칭이다. 장번은 군중에서 장기간 유숙하여 근무하던 일이다. 사는 도숙법에 의하여 거간하던 하급 관리나 군인들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주던 분수이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상으로 주기도 하였다. 사도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197권 성조 17년 11월 3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예빈씨 정유양 등 5사람이 윤대하였다. 윤대는 문무관이 매달 3차례씩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그 관사의 일을 보고하던 일이다. 대개 6품 이상의 4인씩 한꺼번에 하였다. 성조실록 197권 성조 17년 11월 30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손순효를 승정대부 지중추부사로 이경동을 가선대부 예조 참판으로 이세필을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박건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 세좌를 가정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97권 성조 17년 11월 3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통진에 있는 양인 노만동이 아내의 주인인 이성동을 무고한 나는 주에는 유리 참부대 시에 가산을 정몰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대비역이므로 가볍게 논단할 수 없으니 내일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를 불러 유생의 강서 때에 참여에 들어와서 의논에 결단하게 하라 하였다. 대비역은 오형의 하나인데 곧 사형을 말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초화를 봤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단에 나아가 성균관 유생에게 그를 강하게 하였다. 윤필상 이극배 이극정 정괄 어세겸 이봉 이극돈 유순이 입시하고 한 명의 심해 김경광 이승원 등도 노만동의 주의를 의논하는 일로서 입참하였는데 유생이 불통이 많았다. 이 극배가 아뢰기를 성균관 구리에는 날마다 추첨하여 유생을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급이 정숙하였는데 근래에는 유생이 그를 강하기를 꺼려서 거관하지 아니하므로 일강을 정지하고 유생을 모으니 유생이 하급에 정숙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하고 이 극정은 아뢰기를 청컨대 법을 세워 하급을 권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불비된 것이 아니니 다시 과조를 세울 수 없다 하였다. 우부성지 송령이 의금부의 노만동의 주안을 아뢰자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니 한 명의 등이 대답하기를 이런 사람은 천지 사이에 둘 수 없습니다 하고 세경은 아뢰기를 그 죄는 주고 마땅하나 노만동의 아내는 바로 이 중원의 중인데 이 성동이 전계의 글이 없으니 노주의 관계로 논할 수 없을까 합니다 하고 윤필상 등은 아뢰기를 이 중원은 아들 하나만 있으니 이 성동은 가장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 극도는 아뢰기를 신이 조상을 몸소 공문하였는데 정범이 매우 악합니다. 모름지기 형을 엄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의 아랜바에 따르겠다 하였다. 불통은 글을 외울 때의 최하등을 말한다. 거관은 성균관의 제방에 들어가는 일이다. 불비는 다 갖추어지지 아니합니다. 전계는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뜻을 기록한 문건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광주의 죄수 내섬시 종 강미치가 양인 양석지 이산수 등과 더불어 김만산 양약생의 집에 불을 놓고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대전에 의하여 그 처자는 있는 곳의 관노비로 영구히 소속시켜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박치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백성의 부채를 모두 징수하게 하자 수령이 이로 인하여 징수하기를 동의하고 지나치게 거둠을 더하니 흉년이 든 나머지 백성들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동지사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수납하는 점에 수령이 그 남는 것을 이롭게 여겨서 간혹 지나치게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를 보내어 교철하면 지나친 데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특징관 박안승은 아뢰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집에 고양이를 기르면 쥐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만약 의사를 보내면 수령이 두려워하여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사를 보내어 이를 살피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사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내려가 민정을 살피던 사헌부 관리 분대 의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호랑이를 잡는 절목을 아뢰었는데 이러하였다. 1. 민호에서 공함기를
지키면서 호랑이의 대와 중을 막론하고 한 마리를 잡는 자는 상으로 면포 세 필이나 혹은 사, 20 혹은 복호 1년을 주고 감고는 면포 두 필이나 혹은 사, 10 혹은 복호 6, 4을 주며 작은 호랑이나 표범 한 마리를 잡는 자는 상으로 면포 두 필이나 혹은 4, 10 혹은 복호 6, 4을 주고 감고는 면포 한 필이나 혹은 4, 5 혹은 복호 3, 4을 주되 모두 원하는 데 따른다. 만일 작업을 받기를 원한 자가 있으면 민호는 4마리, 감고는 5마리 이상을 잡는 자는 호랑이나 표범을 물론하고 작업을 더한다. 1. 산군 각 관에서 1년에 호랑이에게 해를 입은 자가 한 사람이 되면 수령은 파출하고 해리 감고는 장 100대에 처하고 상군이 아니면 2년에 호랑이에게 해를 입은 자가 한 사람이 되면 수령은 작업을 낮추고 해리 감고는 장 70대에 처한다. 1. 사사로이 함기를 설치하여 스스로 호랑이를 잡는 자는 대중 한 마리의 수자는 복호 3년이고 종자는 면포 두 필이나 혹은 4, 20 혹은 복호 1년을 주며 작은 호랑이나 표범을 잡으면 수자는 복호 1년이고 종자는 면포 한 필이나 혹은 4, 10 혹은 복호 6, 4을 주되 모두 원하는 데에 따른다. 만일 작업을 받기를 원하면 수자는 3마리, 종자는 5마리 이상을 잡으면 호랑이나 표범을 물론하고 작업을 더한다. 1. 수령이 함기를 검획한다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백성을 침해하는 자는 중하게 논죄한다. 4. 함기는 금거하지 못하게 한다.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찬수 남명의 심의 윤필상 홍응 이급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병조의 아른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다만 수령과 감구를 죄주는 법은 가중한 듯하니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했는데 정창성 등의 의논에 따랐다. 공함기는 관의 호랑이를 잡는 틀이다. 4는 근무 날짜를 따져 거관하는 관리, 하급관리나 군인들이 받는 근무 일수이다. 복호는 충신과 효자, 절부를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 면제하여 주던 일이다. 산군은 산간지대에 있는 고을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일 개유 5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승법 하다도 원납 관수로 비, 주, 통수, 중조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삼루를 바치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3일 갑술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년 정민년에 장차 강무를 할 것이므로 평안도와 영안도 및 여러 도의 신령한 군현 외에는 모두 군사를 징집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3일 갑술 두번째 기사 강귀손 남계당 경임 이증문을 겸 사헌부 지비로 박철현 유해동 홍흥 신수근을 겸 사헌부 장령으로 민사건 이균 이승근을 겸 사헌부 지평으로 삼아 8도에 나눠 보냈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1월 4일 을해 첫번째 기사 사관한 헌납 김호가와 쌀에기를 금년은 비록 조금 풍년이 든 것 같으나 백성이 부채 상환으로 공궁함이 흉년과 다름이 없으니 청컨대 내년 봄 강물을 정제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군졸이 회의함으로 피할 수 없다 하였다. 김호가 다시 청안에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모든 일을 의논해 아뢰기를 기다려서 다시 말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4일 을래 두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유윤겸 등이 아뢰기를 이제 겸 집이 등을 보내어 환자곡을 지나치게 거두는 것을 검액하게 하였으나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생각한데 이미 수납하여 반드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겸과는 본부와 더불어 상회하고서 출발하므로 미리 서울을 떠나지 아니하여 소문이 먼저 이를 것이니 외방의 수령이 누가 듣고 알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래 보탬이 없고 한가 소요스러운 패단만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다면 따로 한두 조신을 보내 그 뜻하지 아니할 때를 나가서 적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도 대간의 말을 인하여 보내는 것인데 만약 두세 고을을 규적하고 오면 어찌 소요스러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상회는 서로 만나보는 것이다. 대간은 사부와 사관원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호조 판서 이등량 등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조관을 보내어 환자국의 징수를 검액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을 병들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나 어리석은 백성이 망령되게 생각하기를 관가에서 징수하지 말도록 한다고 하여 부채를 반드시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금년은 조금 풍년이 들었는데 묵은 빚을 다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가 뒤에 흉년을 만나면 장차 무엇으로 진구하겠습니까? 창건대 보내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4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승대원의 전교하기를 올 겨울이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으니 기한 제를 행하는 것이 가하다. 홍문관을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기한 제는 겨울이 너무 따뜻할 때 추워지기를 비는 나라의 제사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죄인이 오랫동안 옥중에 묶여 있으므로 마땅히 사형해야 할 자는 천연하게 나를 보내고 죄가 없는 자가 지체 없이 미결로 머물러 있으니 모두 옳지 않다. 형조로 하여금 옥수를 기록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대사관 김수손이 아뢰기를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의 백성이 그 주업으로부터 다른 도에 흘러 들어가서 사는 자를 모두 쇠안하는데 수령이 가서 사는 세월이 오래고 가까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지 본관만 상고하여 모두 강제로 소환하므로 민간이 지극히 소요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추세 절목이 잘못 상세한데 어찌하여 소요스러운 데 이르는가 하고 또 곧 승지에게 명하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그를 내려 묻게 하였다. 김수손이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엄난한 풍속이 크게 승행하여 지 아비가 없는 여자 수십 명이 때를 지어 사찰에 돌아다니며 놀면서 선음하며 혹은 아내를 놓아 남을 주어서 의식의 미천을 삼고 예사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 이 풍속이 점점 젖어들어서 충청도에까지 미쳤습니다. 상근대 엄하게 그만소서 하고 동부승지 이치기 아르기를 신이 일찍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이 풍속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절의 중이 혹은 복벽에다 혹은 천화판 위에다 숨겨두었다가 마음대로 간음하고 여러 사찰에 돌아가면서 술과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다투어 서로 맞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풍속을 이루었는데 신이 수령으로 하여금 수색해 잡아서 관비를 삼게 하였더니 그 풍속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청건대 수령으로 하여금 엄하게 검찰을 더하여 방자히 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은 본래 부역을 도피하고 놀면서 먹는데 또 음욕을 방자히 행하여 풍화를 더럽히니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인하여 승지에게 명하여 관찰사에게 그를 내려 엄하게 금하도록 하였다. 복벽은 속에 물건을 감출 수 있도록 두 겹으로 둘러싸은 벽을 말한다. 천화판은 반자의 한 가지인데 반자틀은 정자를 여러 모은 것처럼 소란을 맞추어 짜고 그 구멍에다 네모진 널 조각의 개판을 얹는 것이다. 소란 반자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구사도 주 월차랑 명씨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 희구 하성부 단호 태수 원승 살마주 시래 태수 국구 대마주 태수 종경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6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우부승지 송령이 상복하여 아뢰기를 의금부 죄수 산호 오장, 이양인 임막동, 산호 도토리 등이 양주 나옥동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면서 도둑질을 하려고 꾀하여 나옥동의 아내와 자식 등 5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탈취한 죄는 유리 오장은 수범이 되므로 능지처사하고 재산은 죽은 자의 집에 붙이는 데 해당하고 임막동과 도토리는 수종이므로 참부대 씨에 해당하며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영구에 있는 곳에 관노비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녹, 죄수, 죄인, 서글동과 예산 등이 결당하여 조계암 중을 겁타하고 잔물을 강탈한 죄는 유리 참부대 씨에 해당하며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영구히 있는 곳의 관노비로 붙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령 봉원효가 아래기를 금년에 민간이 매우 곤란한데 만약 내년 봄에 강무하면 백성의 곤란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청컨대 명령 가을까지 기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가을을 기다려서 강무하면 군사와 말의 불과 양식을 준비하기가 쉬워서 백성이 고통스럽지 아니할 것이나 다만 오래 강무하지 아니하면 군정이 해야 할까 염려스럽다 하였다. 우조판서 이등량이 아뢰기를 전날의 사냥 때 신이 대장이 되었는데 군사가 행렬을 떠나서 항우를 잃고 한 사람도 기 이유를 아는 자가 없었으니 강문은 패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짐작하여 헤아리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8일 김용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주화승지 이은원노가 삼복하여 아뢰기를 인천죄수 김화라가 양인 매업동을 죽이고 재물을 겁탈한 자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있는 곳의 관노비로 붙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구승지 송룡이 아뢰기를 영암죄수 최무적 등이 강도질을 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의정 윤필상 참판 김승경 등이 대답하기를 일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니 사죄는 논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면 특별히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송령이 또 삼복하여 아뢰기를 의금부죄수 고 김영근의 아내 막비가 그 남편의 동성 삼촌 조카인 물고된 김계손과 간통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8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극견이 아뢰기를 강릉의 재앙은 비록 정결하기를 힘쓰더라도 익히고 차리는 기구가 혹은 더럽고 낡아서 정하지 못하니 청컨대 헌관과 감찰로 하여금 기구를 겸해 살피게 하여 만일 불결함이 있거든 전사관을 추액하게 하소서니 명하의 조관을 강릉에 나누어 보내어 자세히 살피게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8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8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정성근이 아뢰기를 춘추의 겨울에 얼음이 없는 것을 기록하였는데 선유가 말하기를 정교가 해이할 형상이다 하였고 홍범에 이르기를 예하면 항상 따뜻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역시 정사가 해이함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추울 때를 당하여 도리어 따뜻하니 어찌 이를 초래한 바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두려워하여 마음을 수양하고 반성해서 참견에 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얼음을 갈무리하는 것은 큰일인데 올겨울에는 따뜻하여 얼음이 없으니 이는 나의 과실에 말미암은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 김종직이 아뢰기를 일량치월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니 마땅히 마음을 수양하고 반성해야 할 것인데 요즘 듣건대 조사들이 기생을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남녀가 섞여 앉아서 날마다 술에 취해 하기를 일삼는다 하니 참건대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신은 늙었고 병들어 연회에 참여하지 못한 지가 오래이므로 조사가 술을 숭상하기를 일처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들은 바가 있었으면 감히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엄하지 아니함이 아니나 다만 법을 받드는 자가 거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무에서 이를 엄하게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종직이 아뢰기를 지금 조관이 청촉을 공공연히 행하여 비록 당연히 행할 일일지라도 청촉편지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 공도가 서지 아니함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관의 일을 반드시 청탁에 인하여 얻는 것이 가하겠는가? 사무부에서는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 명에는 모든 사사로운 모임과 맞이하고 전송하는 데 가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연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없는 것으로서 아뢰었으니 듣는 이가 기망하는 것이라고 여기었다 하였다. 하여튼 기망 얘는
편히 노음을 예라고 한다. 일양지월은 동지딸을 가리킨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정승근이 아뢰기를 신의 본관은 진주인데 옛부터 사족이 많다고 일컫고 풍속도 순우하였는데 근래 풍속이 점점 나빠져서 진상군 강희맹이 일찍이 섭을 두었는데 죽은 뒤에 고을 아전이 다투어 간통하였습니다. 예전에 경대부는 풍속을 규정하는 것이 있었으니 우리 조정의 유향서가 바로 그 남은 법입니다. 청근데 그 법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아내가 혹 남편을 죽이는 자가 있고 친속이 서로 간통하는 데 이르니 어떻게 하면 풍속이 바르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하겠다. 유향소는 폐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다시 회복할 수 없다 하였다. 김종직이 아뢰기를 수령을 다 적당한 사람을 얻기는 진실로 어렵고 관찰사가 어질면 풍속을 고칠 수 있으나 다만 빨리 가리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찰사를 골라보내어 30사구로 끼어난다면 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찰사가 어질고 직에 오래 있으면 가하거니와 만일 어질지 못하면 해가에 있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진주 향리들이 강희명의 기생첩을 간통하였으니 교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끝까지 추격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0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승인 성희가 부처를 만들어서 임실 경저에 회를 베풀고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꿰어서 남녀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였으니 좌도로 대중을 유혹한 죄는 유리교형에 해당하고 김종손 등이 금은 잔물을 베풀어 준 죄는 장 80에 해당하며 공시가 회에 참여한 죄는 태 40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명하의 대신들에게 보이게 하니 장창순 한명의 심의 윤필상 홍응 이급배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청컨대 사헌부의 아련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했는데 승경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니 모두 율에 의해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나 평민으로 부추를 가탁하여 요망한 술책을 행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유혹한 것은 율대로 하는 것이 가하겠지만 중으로서 부추를 받들고 회를 베푸는데 어찌 죽이는 데 이르겠는가? 또 시주에 준 사람에게 모두 장 80대를 주의해 주면 중하지 아니한가? 공시는 나이가 80에 이르는데 장차 어떻게 주의를 가하겠는가? 그 나머지 회의에 참여한 자도 용서할 만하다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중이 절에서 회를 베푸는 것은 가하지만 큰 도시 가운데 감히 대회를 베풀어 남녀를 불러 모았으니 그 죄가 매우 중함으로 죽이는 것이 가하며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인은 특별히 사형을 감하고 나머지는 아린대로 하라 하였다. 경전은 지방에서 서울에 파견된 경절이가 임시로 묵으면서 그 지방 관청의 일을 대행하던 곳이다. 경절이는 지방 관청과 중앙 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각 지방에 파견된 향리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0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0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명하의 조화랑 이거를 계령현에 부은교 민사건을 지세포에 필선 유해동을 면천군에 사평 신북 1을 금산군에 조화랑 김수동을 서천포에 정랑 안팽맹을 명을 회령포에 보내어 불법을 살피게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0일 신사 여덟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공으로서 사를 벌이는 것은 신하가 벼슬을 사는 대의이며 각각 그 몸을 공경하는 것도 인신의 법을 지키는 바인데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지금의 관리는 무릇 당연히 해야 할 공사는 반드시 청탁 편지를 인하여 하고 만약 청탁 편지가 없으면 미루고 즉시 거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그 미치는 표단이 장차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는 데 이를 것이므로 매우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대소 조관이 연회하기를 좋아하여 술에 방탕하고 풍악을 즐긴다고 하니 조관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또한 어찌 아름다운 풍습이겠는가? 그것을 중해에 효유하여 모두 검단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2일 신사 9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라. 역적 이 시의 남은 당뇨 김승옥을 허접한 엄응실, 배흥래, 이불생, 박규생, 박건중, 김구지, 김기보, 오수명, 한산, 박치소는 능지처사하되 낭청을 보내 형을 집행하게 하며 이막동, 이명오지 등은 결장 200대 영구의 잔역의 중으로 붙이며 물고된 이명오지의 아비 이성춘과 이막동의 아비 이원부 등 연좌 및 각인의 재산은 관찰서로 하여금 추세하여 아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야, 아직까지 이씨예요.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1일 이모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1일 이모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1일 이모 세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박건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인사가 아래에서 감통함이 있으면 천변이 위에서 응한다고 하였는데 건자의 겨울에 천둥하는 변이 있자 전하께서 즉시 전지를 내려 형옥이 오래 유추된 것은 그 억울한 것을 다스리고 사송의 업료된 것은 그 곡직을 분변하였으니 재앙을 당하여 수상하는 일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동을 당에서 기온이 따뜻하여 얼음이 없으니 어찌 전하께서 하늘이 응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었으이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지금 당면한 일의 잘못된 것을 조율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정업원은 공장 곁에 있어 범패 소리가 공중에까지 들리니 진실로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만약 기울어지거나 무너져서 살 수 없다면 이로 인해 헐어 없애는 것이 가한데 이제 중수에서 사치하고 크게 하여 단층이 비치어 사람의 이목을 빛나게 하였으니 그 비용이 무려 만만에 이르고 경찬의 모임에 부녀가 가마를 탄 자가 길이 연했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인 자가 문과 골목을 메었으며 채벽과 미곡으로 다투어 시주를 받으니 바치니 지난해 기근이든 나머지 한정이 있는 재물을 쓸데없는 것에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요즘 정희왕후와 인수, 대비, 인예 대비의 족친에게 6촌까지 하나에 각각 한 작업씩을 가하였으니 이는 전하의 효성에서 나온 것이나 장록은 조정의 공기인데 공기를 친한 데에 사설의하여 많음이 500에 이르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대저 황가는 국문을 지키고 소재를 맡는 것뿐이므로 그 벼슬이 본래 한 품에 있는 것인데 함부로 계급을 더하여 혹은 일품의 높은 지에 이르렀습니다. 관작은 어진 선비를 대우하는 것인데 갑자기 환시에게 더하면 만류의 폐단을 구제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종치는 모두 한 품이 있어 대군의 후에는 여러분과 자등이 있고 승습한 아들은 중자와 분별이 있는 것은 그 높고 낮음을 밝혀서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인데 조금 공로가 있으면 갑자기 극품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공이 없어도 계급을 올려서 왕자와 더불어 이름과 지위가 서로 맞먹으니 이는 더욱 불가한 것입니다. 의사와 여군의 직책은 병을 치료하고 통역하는 것뿐인데 이제 하나의 공로로서 문득 당상간에 올리니 관직의 외람됨이 여기에서 지극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사방을 다스리며 오직 전공으로서 한다고 하였는데 별진헌의 칙명은 실로 소수 정동이 천자에게 아첨하여 총명을 굳게 하기 위한 계책이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은 한씨가 이미 죽었는데도 해마다 한씨의 친족이 보내는 별현이라고 가탁하여 전공은 수십 태에 불과한데 별현은 거의 100태에 이르니 평안도 황해도 동팔참 사이에 운반하는 고통으로 사람과 말이 쓰러져 날로 조전한데 만약 그대로 따라 항공하면 우리 백성이 받는 패단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며 인재를 양성하여 장차 훗날 쓰려고 하는 바인데 요즘 전강의 유생 가운데 글귀를 능히 알지 못하는 자도 많으니 비록 국가에서 사유를 골라 뽑아서 문학을 숭상하고 존중하였으나 유생의 학업이 이와 같으니 어찌 그 말미암은 자가 없겠습니까? 대저 백사는 그 임무를 오래 맡아야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선 왕조의 윤상, 김반, 김구, 김말, 바국이 서로 잇따라 학관이 되어 인재를 양육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임무로 삼았으니 그때의 학도들은 학교를 집으로 삼아서 쉬거나 목욕하지 아니한 것이 수십일씩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재가 무리로 나와서 성학의 명신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학도들은 항심이 없이 아침에 모이다가 저녁에 흩어지고 학관도 자주 가리고 혹은 다른 사물을 겸하기도 하여 그 임무를 오로지 하지 아니하니 어찌 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과거로 취인하는 것은 참된 인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이르기를 공도는 오직 과거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종조의 극품의 영이 엄하여 거자가 책을 가지고 가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살펴서 금하는 것은 한갓 형식뿐이고 유생들이 책을 끼고 들어가는 것이 많고 전에 나는 아이가 친구의 글을 빌려서 요행이 과거에 합격하는 자도 있으니 이제 이 풍습을 고치지 아니하면 전조의 홍분의 비난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들은 모두 용료를 한 자지로서 성한 때를 만나 외람되게 풍헌의 임무에 있으면서 100번 생각하여 한 번 얻은 어리석은 계책을 본받기를 생각하나 견문이 넓지 못하고 지혜와 생각이 얕아 보답하는 공이 없으니 높은 위임을 깊이 저버렸습니다. 삼가 세도에 관한 것과 치제에 관한 것을 조목으로 진술하며 엎드려 성상의 재량을 바랍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수령관과 참봉도 모두 벼슬을 올렸는데 유도 이 뻔한 종치는 상이 없겠는가? 한시 족친이 북경에 가는 것은 형세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정업원을 중수한 것은 오늘날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전공은 붓의 박물의 적당한 부담이다. 태는 진바리를 말한다. 홍분의 비난은 고려 우왕 11년 1385년 감시에서 시원 윤취가 뽑은 99인 가운데 세가의 전내나고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많았던 까닭으로 이르는 말이다. 혼분방, 분홍방이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청풍군 이원은 영흥대군의 독자인데 좌주에 되어 외방의 귀양가서 오랫동안 제사를 받들기를 배하였으므로 내가 특별히 방면하고자 한다. 그것을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정착손 시면은 의논하기를 대저 인실은 충효가 큰 것인데 원은 바야흐로 국상 중에 있으면서 장기와 동숙한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 명의 윤필상 홍웅 이극배 노사신 정괄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원이 비록 중환죄를 범하였더라도 대군의 봉사는 패할 수 없으니 착한데 석방하조사하고 이 승론은 의논하기를 원이 초범이라도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데 하물 배수에 있으면서 또 상중에 있는 분열을 간통하였으니 그 스스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함 이와 같은데 이제 만약 방면하면 마침내 악함을 징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근대 방면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한 명의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주시록 198권 성주 17년 12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풍속이 후하고 박한 것은 치도의 성세에 관계되는 것인데 한 도민의 풍속은 책임이 감사에게 있는 것이다. 요즘 듣건대 시골 풍속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여 날로 점점 효박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소홀히 하여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이것이 어찌 내가 맡긴 뜻이겠는가? 풍속의 박한 것을 돌이켜서 후한대로 돌아오게 할 계책을 경은 자세히 규획을 다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1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건주 야인 보화토가 사랑가 등 5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홍자아를 황해도와 평안도에 보내고 송지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보내어 가격의 찰방과 역성의 불법한 일을 살피게 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0월 1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의건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본부의 죄수 장검산이 금강산의 불상을 훔치고 승인을 죽인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처자는 영구에 있는 곳에 관노비로 붙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2월 14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2월 14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선교하기를 정인사의 공부를 하는 백미를 한 달에 구두를 더하고 자단향을 20건으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2월 14일 얼리오 네 번째 기사 양양부사 이우자한이 상소하기를 신이 무능한 자질로서 외람되게 한 고리 수령이 되었는데 가문은 해를 만나 백성이 굶주려 죽는 것을 근심하여 어리석은 힘을 다하여 흉년을 구제하는 일을 받들어 행하되 위로는 전하에 부지런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생민의 바라는 바를 위로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준비한 계책이 있었던다. 감히 좁은 소견으로서 우러러 신남을 모독하니 굽어 살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국가에서 조종 이래로부터 의창을 두고 군자창을 두고 상평창을 두어 흉년에 대비하는 법이 지극히 정밀하고 빠뜨린 계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저축이 모두 적어 창름의 이름만 있고 창름의 실적이 없으며 또 백성은 원대한 생각이 없어 곡식이 조금 풍년이 들면 문득 술을 빚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하고 마시며 또 그 먹는 것이 다른 나라의 갑절이 되어 한 사람이 항상 두어 사람의 사람이 먹는 것을 겸함으로 명령범에 이르지 아니하여 저축한 양식이 이미 다하며 종자와 양식의 수요를 일체 관대에 의존하여 상습이 되었으니 만일 적병의 경보나 수년의 재해가 있으면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신은 거기에 한심스러워합니다. 신이 거기 보건대 중국이 나라를 창건할 점에 술리, 휴리, 주시가 목민, 신감을 지었으며 당시 호걸인 오흥 반시가 이를 써서 고을을 잘 다스리게 되었었는데 그 비황조에 이르기를 대구는 해마다 볕고기나 혹은 콩보리를 몇 말씩 저축하고 소구는 볕곡 몇 말씩을 저축하되 제도를 의천과 같게 하여 해마다 저축을 더하였다가 만일 흉년을 만나면 곧 예전 수량대로 스스로 나누어 주도록 하고 관부에서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이인은 평적의 법을 만들었는데 위나라 문후가 서서 국가의 저축을 이루었습니다. 그 평적법의 조목에 이르기를 해에는 상숙, 중숙, 하숙이 있는데 상숙에는 10분의 3을 거두고 중숙에는 10분의 1을 하숙에는 10분의 1을 거두었다가 대기 때에는 대숙 때에 거둔 것을 내어주고 중기 때는 중숙 때에 거둔 것을 내어주며 소기 때는 하숙 때에 거둔 것을 내어준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이미 경험한 일이며 흉년에 대비하는 좋은 법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주시 목민 신감은 식구이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는 자세한데 해의 풍흉을 비교하는 데는 간략하며 이의 평적은 풍흉을 비교하는 데는 자세한데 식구이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데는 간략하니 이른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며 저기는 상세하고 여기는 간략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주시의 식구를 헤아리는 법을 가지고 이의 해의 풍흉을 비교하는 계책을 참작하여 만약 해가 대숙이면 대구는 곡식 약간 말을 내고 소구는 곡식 약간 말을 내며 중숙이면 대구는 곡식 몇 말을 내고 소구는 곡식 몇 말을 내되 하숙에도 이와 같게 하여 많아도 한숨에 지나지 아니하고 적어도 단말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해마다 저축을 더하며 해가 오래 쌓이면 저축한 곡식도 더욱 많아질 것이니 어찌 다만 옛사람이 3년을 경작하면 1년 먹을 것이 남고 9년을 경작하면 3년을 먹을 것이 남는다는 것뿐이겠습니까? 흉년에는 그 들어온 것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흩어주어 백성을 이롭게 하고 상평장 의창의 상환처럼 하지 말면 그 곡식이 비록 관부의 창고에 들어오기는 하였을지라도 자기 집에 저장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백성들이 모두 스스로 즐겁게 여기고 다른 날이 장마지고 가무는 것을 근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의논하기를 백성이 재물을 저축하였다가 백성의 급함을 구제하는 것은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나 법이 끝에 가서 폐단이 반드시 생기는 것인데 후일에 거두고 흩어주는 즈음에 혹시 백성을 병들게 하는 단서가 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는데 어떤 이의 말은 그럴듯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힘을 인하여 백성의 재물을 생산하고 백성의 재물을 취하여 백성의 소비에 이바지하는데 어찌 백성이 병통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백성이 먼 앞날을 생각함이 없어 쓰기를 절약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굶주려 구렁에 죽는 것보다
관에서 거두어 저축하여 남용을 조절을 하고 급할 때에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관에서 그 곡식을 거두고 백성이 스스로 소비를 전략하여 갑자기 흉년을 만나면 부은에 따라 고르게 받고 후일에 상환하는 근심이 없으니 어찌 황정의 한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주시가 일찍이 하양 양진의 수령이 되었었고 이어서 2번 헌절을 가지고 진, 초 두 보를 거쳤는데 그 흉년을 대비하는 일에는 먼저 이 일을 급하게 하여 한때의 효력을 거두었다가 목민 삼심감에 나왔고 그 뒤에 기록하기를 뒤의 목민자가 과연 능히 그 마음을 같이하여 정사에 시행하며 순리의 이름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유놈을 내려 중에 반부하여 이 법을 거행하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대신들에게 보이게 하니 정청선언 의논하기를 이 법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청건대 우선 한 고을만 시험하여 그 편부를 시험하게 하소서 하고 한 명의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는 비록 예전에 아름다운 법이기는 하더라도 지금 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시면은 의논하기를 백성의 사곡을 거두어서 관부에 간직하여 백성이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백성에게 유리할 듯하나 곡식을 내고 드릴 때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결단코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는 흉년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연달아 기근을 만나 백성들이 저축한 것이 없어 부채를 면치 못하는데 어느 길에 남는 것이 있어 저축하겠습니까? 마땅히 풍년이 들어 곡식이 남는 것이 있기를 기다려서 천천히 의논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이 계책은 옛사람이 시행하여 효과가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고금의 형편이 달아서 시행하는데 그 적당한 길을 얻지 못하면 마침내 백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유자언으로 하여금 백성이 원하는가를 묻게 하여 우선 양양 한 골만 시험하여 편부를 보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거두어 헛어주는 점에 아전이 이를 인연해 부정한 짓을 하여 백성이 이익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해를 받을 것이니 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민간의 부채가 매우 많아 다 갚지 못하는데 하물며 명목 없는 곡식을 민간에 거두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법은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지금은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이 극배의 의논을 따랐다. 신남은 임금이 본 어람을 말한다. 의 장한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할 목적으로 평년의 백성으로부터 공료의 여분을 거두어 들여 보관하던 창고이다. 춘절기에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철에 다시 거두어 들였다. 군자창은 전국의 군전으로부터 수납해서 군자곡을 저장하던 창고이다. 이 군자창에는 따로 별창을 두어 잡곡을 저장해 두었다가 백성에게 대여해주고 가을에 공부를 수납하기도 하였다. 삼평창은 곡식의 값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흉년에 곡식의 값이 귀해지면 곡식을 헐값으로 내보내고 풍년에 곡식 값이 떨어지면 곡식을 비싼 값으로 사들여 고가를 안정시켰다. 관대는 관의 대여곡이다. 대구는 식구가 퍽 많은 가족이고 소구는 적은 수의 가족을 말한다. 병적은 풍년에 나라에서 곡식을 사두었다가 흉년에 곡식이 비쌀 때 나라에서 파는 고가 조절의 한 방법이다. 평조라고도 한다. 상수군 큰 풍작을 말한다. 부는 몫이다. 헌절은 순찰, 안무 등이 가지는 부절을 말한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1월 14일 을이후 5번째 기사 새로 박은 문한 유선을 문신에게 나누어 주었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2월 14일 을이후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2월 14일 을이후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2월 15일 병술 첫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2월 15일 병술 두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 원희 석견주 동원 주포 조학은 장감 화겸 하송포 산승 태수 원길 풍주 태수 대우 팔랑 사능 대마주 태수 종정국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 종원 칠정수 인위군 종사랑 직가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으로 바치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0월 15일 병술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그런데 내일 경복궁에 거동하시어 야인을 접견하신다고 하는데 요사이 날씨가 매우 추워 성체를 수고로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대마도 경찰관은 지금 보낼 수 없습니다. 백길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저 외인이 관복을 벌인 일로서 경찰관을 보내면 저들이 반드시 이르기를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야인은 모두 처음 내조 환자이므로 이 궁궐이 넓지 못하여 경복궁에서 접견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수고로 믿겠는가. 이제 승평하늘이 오래되었는데 만약 변경에 틈이 생긴 뒤에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이때 직제학 정성근을 경찰관으로 삼아 장차 대마주에 보내기 때문에 이 아뢰미 있은 것이었다. 선조실록 198권 선조 17년 12월 1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대사한 박건등이 사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세조대왕 정희 왕후 두 대비의 족치는 6촌의 하나의 계급을 더하고 혹은 벼슬을 제수하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비록 선왕 선후를 추모하시고 양궁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시는 것이나 하루아침에 작업을 더하고 벼슬을 받은 자가 병명에 이르니 성상의 정치의 실수가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벼슬은 사설의 친근한 데 미치지 말고 오직 능한 이에게 주며 작은 마음이 나쁜 이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어진 이에게 준다고 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청리에게 사설의 할 수 없으며 또한 적당치 못한 사람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나라 문제가 색불을 쓰려고 하자 장석지가 끝내 불가하다고 하였고 가인이 함부로 난관을 요구하였는데 광무제가 마침내 사서로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관작은 공이 있는 일을 상주고 덕이 있는 일을 권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지 아니하고 친근함과 소훈함을 가리지 아니하고서 멀리 육촌까지 미쳐서 모두 관작을 더하여 한번 외람한 데 이르면 덕이 있고 공이 있는 자에게 장차 무엇으로서 권하고 상주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의 하나입니다. 오복의 제도는 본래 등급이 있는데 이제 동성, 이성, 무복지치는 한정하지 아니하고서 다만 촌수에 의가해 작업을 주고 작업이 다한 자는 또 조카나 사위에게까지 미쳐서 자기 관작의 외람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그 불가한 것의 하나입니다. 만약 구족을 친목한다면 선왕 선호의 친족을 어찌 분별함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유독 정희왕후와 두 대비의 족친에게만 특별히 은수를 더하시니 어찌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의 하나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과단성 있는 결단을 크게 발휘하시어 이미 명한 것이라고 이러지 마시고 빨리 주완하게 하여 관작의 공이 없고 덕이 없는 이에게 함부로 미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관작 아니죠.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0월 15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밤에 입직한 승지 주서 홍문관에 명하여 납설을 제목으로 배율 10운을 짓게 하였다. 이나의 수를 내려주었다. 납설은 납일에 내리는 눈을 말한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0월 16일장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사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푸고 이다지압, 상랑가 등 다섯 사람을 접견하니 종친 덕원군 이서와 청송부원군 심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예조판서 유지에게 명하여 이다지압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날씨가 춥고 먼 길에 고생하며 왔겠구나 하니 이다지압 등이 절하며 살해하기를 편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는 모두 성상의 은혜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다지압과 사랑가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이나의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올량압의 사직 니가 대 등 7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박근 등이 차자를 올려 족친에게 가장 것이 적당하지 못한 일임을 논하니 명하여 대신 내게 보이게 하여다. 정창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은택이 이미 반포되었는데 도로 거두어서 아래 사람에게 신의를 잃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청근대 사헌부의 아랫바에 의하소서 하고 윤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대비를 위해 은혜를 베푼 것인데 무엇이 불가함이겠습니까? 하물며 임금의 말씀이 이미 내렸는데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사헌부의 말은 진시로 약속의 경계이나 일이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뒤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명하여 승정원이 머물러 두게 하였다.
약석은 약과 침 곧 훈계의 말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7일 모자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입직한 도총부 충헌부 홍문관 관원을 불러 눈이 개자 먼 경치를 바라본다는 제목으로 배 60운을 지어 오르게 하고 주서 사관도 짓게 하라 하고 인하여 수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0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양전 순찰사 이철견이 와서 복명하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창성부원군 심회가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의 나이가 69세로 명년이 70인데 예로 치사함이 마땅하며 또 신의 성품이 본래 노둔하고 또 학술이 없는 데다가 단지 청리에 관련되어 지위가 극품에 이르렀으니 몸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생각하는데 시로 분수에 넘칩니다. 청건대 신의 벼슬을 갈아서 여생을 보존하게 하소서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사직장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0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무릇 군사가 계급을 받는 것은 반드시 전의 자급을 상고한 뒤에 제수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나 한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12년을 지나서 전의 자급을 상고하여 벼슬을 주려고 하는 자는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진위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모람되게 받는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3년 이후로 물려 계산하여 응당 받아야 할 자급 외에 해가 오래되어 문안을 상고할 만한 것이 없는 자는 제수하지 말게 하여 모람되게 받는 것을 막으소서 하였다. 명하여 대신들에게 보이게 하니 정창선 한 명의 연필상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청컨대 아렌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전의 가자를 고준하는 한도를 정하는 법은 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사람의 일은 서로 어긋나기 쉬운데 중에 많은 군사가 어찌 모두 일정한 한도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시위를 끌면서 전의 자급을 상고할 수 없는 자는 저절로 계급을 받지 못할 것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했는데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0일 심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여주의 제수 양인 김막동이 분산 연동과 더불어 결당하여 길에서 원산 오좌미를 겁박하여 마필과 잔물을 강탈한 죄와 광주 주해수 내섬시 종 강미치와 양인 양석지 이산수 등이 물고 된 손자정 박큰손 등과 더불어 결당하여 김만산 양약생 정은 정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질한 죄는 모두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영구히 있는 곳에 관노비로 붙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사관 김수 손이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군적을 정비하는 일로 중예가 이미 소요스러운데 호적과 유민 쇠한을 일시에 거행하면 백성들이 반드시 괴로울 것이니 청컨대 명년을 기다려서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는 곧 호적과 유민의 추세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통례원 인의 정민 등 세 사람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이에 앞서 경기관찰사 성근이 와서 아뢰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논에 심을 벼시가 대개 17만 여석인데 여러 고을에서 받아들인 환자곡은 겨우 5만석이므로 명년의 곡식 종자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경기 백성이 경창의 정리를 갚지 못한 것이 또한 많이 있으니 청컨대 피곡으로 각각 본 고을에 바치게 하여 명년 봄의 벽시를 준비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호조에 물으니 호조에서 청컨대 경창 환자곡 3분의 2는 경창에 바치고 그 일부는 벼로 본 고을에 바치게 하여 벽시에 보태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이르러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창손 한 명의 심에 이급의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호조에서 아랜대로 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지금 백성이 이미 방아를 찧어서 쌀을 경창에 바치려고 하여 백성의 제장한 곡식이 거의 다 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피곡을 구하여 바치겠습니까 하니 호조에 전교하기를. 각 고을 백성이 경창 환자곡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 반은 피곡으로 본 고을에
바쳐서 벽시를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민은 환자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0일 신묘 5번째 기사 주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98권 성조 17년 12월 20일 신묘 6번째 기사 동부승지 이치기 아래기라. 근래 전라도의 수적이 점점 성하여 여러 섬에 사는 백성이 하나도 없으니 적의 침략한 바가 되어 간 것인지 아니면 수적이 되어 숨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주 목사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뒤 쫓아 잡다가 도리어 적에게 상한 바가 있으니 이는 큰 변입니다. 하니 명하여 봉상시 정 최응현을 보내어 수군 절도사와 나주 목사를 국문하게 하였다. 수적은 해적을 말한다.